이순자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다. 중환자실이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정신 드셨어요? 교통사고 나셨어요. 사흘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맞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 그 후로는 기억이 없었다. 남편 강민호가 병실로 들어왔다. 여보, 깨어났구나. 걱정했어. 순자는 남편을 보며 안도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다. 70세인 순자에게 남편은 전부였다. 의사가 설명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통증 때문이었다. 간호사가 수면제를 줬다. 곧 깊은 잠에 빠졌다. 새벽 2시쯤 순자는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다. 눈은 떠지지 않았지만 귀는 들렸다. 누군가 병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남편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나야. 응. 아직 자고 있어. 의사가 일주일이면 퇴원한대. 그래서 말인데 우리 계획대로 해야 할 것 같아.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계획? 무슨 계획? 남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퇴원하면 집에서 약을 바꿔치기 하면 돼. 혈압약 대신 독극물 조금씩 섞으면 몇 달 안에 자연사로 보일 거야. 부검도 안 할 거고. 그럼 우리 보험금 10억하고 집까지 다 낼 거야. 순자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수면제 때문이었다. 남편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응, 걱정 마. 30년 참았는데 이제 끝낼 거야. 그 할망구 죽으면 우리 재혼하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려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남편이 병문안 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여보, 고마워요. 제가 빨리 나와서 집에 가야죠.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빨리 나아. 집에서 내가 잘 돌봐줄게.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저 웃는 얼굴 뒤에 살인 계획이 숨어 있다니. 남편이 나간 후 순자는 딸에게 전화했다. 미연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 병원에 좀 와줄래? 딸 정미연은 40대 중반이었다.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딸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어젯밤 일을 모두 말했다. 미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내 혈압약에 독을 탄다고 했어. 미연은 손이 떨렸다. 엄마, 그럼 어떡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어. 내가 들었다고 해봐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녹음해요. 아빠가 또 그런 말 하면 녹음하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연은 작은 녹음기를 사왔다. 침대 옆 서랍에 숨겨뒀다. 밤에 켜두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날 밤 순자는 또 수면제를 먹은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먹지 않았다. 간호사 몰래 뱉어냈다. 녹음기를 켜두고 누워 있었다. 새벽 1시 남편이 또 병실에 들어왔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내일 퇴원이래. 드디어 시작이야. 일주일 후 순자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친절하게 짐을 날랐다. 여보, 편히 쉬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순자는 속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녹음기는 이미 7개의 대화를 녹음했다.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였다. 모두 순자를 죽이려는 계획이었다. 미연은 그 녹음 파일을 모두 백업해뒀다.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아버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남편 강민호는 10년 전부터 40대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 경리였다. 둘은 거의 매일 만났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억대의 돈을 퍼부었다. 순자 몰래 집까지 사줬다. 더 끔찍한 건 남편이 이미 독극물을 구입했다는 사실이었다. 인터넷 암거래상을 통해 샀다. 추적이 어려운 물질이었다. 조금씩 먹이면 자연사로 보일 수 있는 것이었다. 미연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다. 엄마,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경찰에 신고해요. 하지만 순자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미연아, 아직은 안 돼.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해. 순자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변호사는 놀라며 말했다. 이건 살인 예비죄입니다. 바로 고소하셔야 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전에 재산부터 정리하고 싶어요. 남편 명의로 된 것들 말이에요. 변호사는 이해했다. 전략을 짰다. 먼저 재산을 보전하고 그 다음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었다. 순자는 조용히 움직였다. 먼저 남편 몰래 통장을 정리했다. 50년 살림하며 모은 돈이 상당했다. 15억이 넘었다. 모두 순자 명의로 옮겼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다. 순자가 계속 아픈 척하며 집에만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부동산이었다. 집은 공동명의였다. 순자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남편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지분도 마찬가지로 처리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순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살인 예비, 살인 음모, 보험 사기 예비, 간통까지. 녹음 파일과 탐정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다. 이틀 후 남편이 체포됐다. 회사에서 갑자기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호 씨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편은 당황했다. 뭐, 살인. 무슨 소리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다. 애인도 같이 체포됐다. 공모 혐의였다. 뉴스에 대서특필됐다. 70세 아내를 죽이려 한 남편. 보험금 10억 노렸다. 여론은 들끓었다. 50년 부부가 이럴 수가 있냐고. 남편은 구속됐다. 재판이 시작됐다. 남편의 변호사는 실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녹음 파일 7개, 독극물 구입 내역, 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이혼하고 재혼하자는 내용이 가득했다. 판결이 나왔다. 남편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예비와 보험 사기 예비가 인정됐다. 애인도 징역 7년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순자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50년 함께 산 사람이지만 이제는 남이었다. 이혼도 확정됐다. 순자는 재산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집과 예금 15억, 남편 회사 지분의 절반까지. 모두 합치면 30억이 넘었다. 남편에게 남은 건 교도소, 징역뿐이었다. 순자는 새 집을 샀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다. 딸과 손주들이 함께 살기로 했다. 7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딸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기 위해서였어.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죽었을 거야. 미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자도 똑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다. 70세. 늦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었다.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었다. 순자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단체였다.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확보하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의는 우리 편입니다. 여성들은 박수를 쳤다. 70세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였다. 에필로그. 10년이 흘렀다. 순자는 80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다. 남편이었다. 출소를 앞두고 쓴 편지였다.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용서해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순자는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찢어버렸다. 용서는 하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다.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졌으니까. 순자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80의 나이에도 당당했다. 살아남았고 이겼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순자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손주들과 산책하러 가는 길이었다. 80의 봄은 70의 봄보다 더 아름다웠다.